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3년 자격증 실기가 다 끝났습니다. 상급, 2급, 1급 다 끝났고요. 시험 문제 풀이는 5분 뒤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시험 문제가 급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요. 먼저 약간 제가 이제 목소리 약간 잠겼는데 요거는 좀 마음 아픈 건데 핸드폰 프로그램 약간의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소리를 약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슈어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게 한 20분까지는 괜찮은데 30분을 넘어가니까 그 뭐랄까 그 파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 사진 폴더로 안 넘어와요. 어쩌면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네 번째 찍고 있어요. 사실은 어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어저께는 날렸고 실수 날렸어요. 잘못해 날렸고 오늘 또 찍었는데 이건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어쨌건 그래서 세네 번째 찍다 보니까 목소리 약간 좀 잠긴 거 요거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전 영상들은 슈어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폰 그냥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음양이 약간 좀 이전 거에 비해서 작게 된다면은 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걸로 괜찮다 싶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이게 뭔가 바뀌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용량이 크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리 듣기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찍으려고요. 그냥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 시험 관련돼서 그 이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관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시험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답이 뭔가 답이 뭔가 답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협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뭐 그 교제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출제 위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대 개념으로 출제 위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만드냐, 문제를 내느냐라고 했을 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음향하는 약간 현재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만의 약간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 신규 들어온 사람들을 어렵게 뭐 빡세게 한다. 이런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약간 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틀립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현재 음향 이쪽 계열에서 그 음향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공연장도 좀 많이 더 생겼거든요. 음향 자격증 시험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다 이미 더 취직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쪽 그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말들이 많냐면 그 음향 감독들이에요. 지금 1급 정도 이상 되시는 이제 큰 뭐 공연장에 있는 감독들은 어 자격증 시험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한마디로 실력 경험이 있고 현재 단순하게 문제 풀어가지고 정답만 맞춰가지고 뭐 전기기사 이런 걸 비하는 게 아니라, 전기기사나 이런 것들은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학원에서 딱 답을 해주면은 요것만 해서 맞추면은 합격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향은 실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오픈됐잖아요. 뭐 음원 찾기, 어떤 효과음 찾기, 주파수 찾기 이런 거랑 음향 이론 기본적으로 뭔 문제가 나올 건지는 정해졌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걸 실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냐, 그리고 또 실전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거나 익혔던 것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문제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책만 읽고 가끔 이제 자격증 이거 한번 따봐야지.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딸 수는 있어요. 진짜 운 좋으면 딸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딱 판단해 봤을 때 거의 희박해요. 뭐 0.1?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쪽 현장 경험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진짜 본인이 할 줄 알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자격증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올해 시험 본 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닌 거죠. 2024년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시험 준비하면서 기존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음향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분이 됐으니까 어찌됐건 이제 시험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시험 문제 풀이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제가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딱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 제가 설명만 하면 되는데, 이거 실기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뭐 협회에서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죠. 문제를 공개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약간 들은 정보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문맥이나 아니면 문제에 약간 좀 그 부족했던 부분이 설명이 약간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냐면은, 아, 시험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이런 스타일이다, 요 정도만 약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1급, 2급, 3급 다 똑같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틀리다라고 하시면 그냥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다음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아, 요게 좀 틀렸었구나, 여기 약간 좀 달랐던 건데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참고만 할 수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3급은 응시 인원이 517명이라고 합니다. 517명이고 50명씩 들어갔다고 해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들어가는 인원이 딱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인원이 한 25명 언저리다 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 각자 개별적으로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풀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경우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니터 스피커 여러 개 둔 다음에 돌아가면서 동시에 듣는 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해요. 근데 50명쯤 된다면 이거는 그냥 객석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큰 거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기했듯이 이번에도 이제 객석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A형, B형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어떤 게 다른지 파악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어진 정보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그리고 이 시험 관련된 내용은 제가 밑에 설명에다가 쫙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굳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정보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다음 중 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무엇인가?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플룻 얘기를 했는데, 플룻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얼핏 모르면은 금관악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플룻은 목관악기다. 왜냐면은 최초에 만들었을 때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관악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건 뭐냐면, 악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악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봤을 때 딱 생각났던 게, 옛날에 그 옛날도 아니지 뭐 공연하다 보면은 이쪽 관악기 쓰시는 분들은 리드 있잖아요. 리드를 가지고, 리드가 이제 약간 떨림 할 수 있게 이제 악기 부는 악기에 이제 꽂는 그 나무 이제 조각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이제 그때 자기에 맞게 깎아요. 자기에 맞게 깎고 컵 같은 데 딱 담갔다가 이제 그걸 수분을 흡수한 다음에 요걸 해가지고 이제 그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너무 또 이제 수분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공연 옛날에 할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뭔가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죠. 리드를 사용하는 걸 보고, 아, 저게 리드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봤던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악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뭘 자기는 뭐 다른 쪽으로 음향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향을 하시려면 가능하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시는 게 좋고요. 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악기나 이런 연주할 때 가끔 그냥 공연하는 걸 보고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알바생들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악기 연주할 때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나중에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악기를 연주할 때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가는지, 검은고 가야금 할 때 뭐 안전반을 쓸지 아니면 그냥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이킹 하는 방식들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잔소리 같지만 악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은 사실은 좀 이 문제를 떠나서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에 대해 여러 가지 악기의 뭐 성격이나 악기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플룻이겠죠? 예, 플룻은 리드를 쓰지 않으니까. 예. 2번과 3번,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이 문제는 자주 나왔다. 11 그러니까 11년 동안 7번 나온 문제가 바로 원음을 들려준 다음에 그 A음을 들려주고
다음에 바뀐 음원을 들려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효과가 뭐냐 요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2번 3번은 그런 거고 2번은 하이햇에 적용된 게 무엇이냐가 나왔다면은 그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보컬이 들어간 밴드 음원이라고 하는데 보컬이 들어간 밴드 음원에 이펙터 3개 이상을 찾는 거죠. 요게 이제 약간 좀 특이했던 거죠. 예전에는 하나씩 들렸고 언제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여러 개 해서 동시에 들려줬다면 3번 같은 경우는 한 음원에서 3개 이상의 약간 효과를 찾는 예. 요게 약간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요 문제도 날이 갈수록 좀 진화를 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효과를 넣는지를 예,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예, 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드리고 싶고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사인파죠. 사인파 아니면 핑크 노이즈의 그 주파수 대역대를 변형시켜 가지고 찾는 거. 그런 다음에 악기의 주파수 대역대를 변형시켜 가지고 어느 대역대를 했는지 찾는 거. 요거는 예, 요것도 11년 동안 한 7번 나왔죠. 예. 한마디로 관점이 뭐냐면은 이게 왜 문제로 나오느냐 하면은 음향을 할 때 가끔 피드백이 생겨요. 피드백이 생기면 그 피드백 수치를 깎아야 되거든요. 전체를 깎아버리면은 전체 음에 약간 좀 영향을 미치니까 노치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30mm 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울링 나는 포인트를 잡아줘야지 전체적으로 소리가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소리를 듣고 주파수 문제가 있는 주파수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음향 엔지니어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사실 이 능력이 없으면 음향 엔지니어를 할 수가 없죠. 원하는 소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그 사인판은 그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사실 시험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인파로 해가지고 이게 중음, 저음, 고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되고요. 악기나 이런 데에다가 살짝 걸어서 바뀌는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악기의 예를 들어서 주파수 대역대를 바꾼 다음에 어느 대역대가 변했나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어쨌건 6번까지는 해서 소리를 듣는 문제였고요. 7번, 7번부터 요거부터가 이제 음향 경력이 있냐 없냐죠. 스케치는 사실은 신호대 잡음비를 조정해주는 그 기능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소리가 약간 좀 부족하게 소리에 힘이 없거나 이랬을 때 소리를 약간 제 경험상으로는 좀 소리를 좀 강하게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좀 그 초점 잡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는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공연장에서는 사실은 스코치를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5년 안에는 만진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장비가 잘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혹 환경이 안 좋거나 특히 이제 핀 마이크, 뮤지컬 하는 경우에는 스코치를 가끔 조정을 합니다. 근데 스코치 조정하는데 이게 조정하면 약간 소리가 좀 약간 세지거든요. 세지고 약간 명료해지니까 과하게 줄 때가 있어요. 욕심인 거죠. 약간 과하게 주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중고역대가 약간 좀 깨지거나 아니 도드라지면서 약간 좀 거슬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약간 좀 그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 아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7번 문제를 준 다음에 4개의 보기가 있는 음원을 들려줬다고 해요. 4개의 음원을 들려줬는데 여기 정답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고역대가 약간 좀 부스트된 소리가 나는 그 보기가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죠. 그래서 그 핀마이크를 만져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그리고 또 그 보기가 단순하게 어떤 글로 된 게 아니라 듣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살짝 이해를 헷갈려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리를 들려줬던 건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하면 공연용 콘솔이 있고 방송용 콘솔이 있는데 신호가 들어갔는데 어쨌건 디스토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디스토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기계도 얘가 범위가 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이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소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있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클리핑 된 소리가 이제 깨져가지고 디스토션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렉 같은 악기에서 찡 막 이런 것처럼 소리가 깨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복구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이거 다시 이거 한번 깨진 거는 압축을 해가지고 다시 증폭을 하더라도 소리가 깨져요. 이거는 이제 할 말 참 많은데, 요즘 공연하다 보면은 그 청소년 애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막 편곡을 해가지고 음원들 갖고 오는 것들이 있는데, 와, 소리 음질이 진짜 어떻게 기술이 갈수록 발전이 됐는데 음질이 한 10년 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막 소리 다 깨지고 막 소리 막 저희가 막 보면은 소리가 완전히 꽉 찬 소리들이 막 와요. 와, 이게 약간 그 굴곡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은 뭐냐, 뭐 두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출력값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출력값을 낮춰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그 입력값을 낮추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개인 쪽 프리앰프 쪽에서 패드를 걸거나, 아니면은 개인 값을 줄이거나,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디스토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력 자체를 줄이는 거는 공통적인 거죠. 여기서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9번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 자체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테스터기 가지고 직접 배전만 찍으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서는 L1, L2, L3라고 하는데 보통 RST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가 있죠. 저희가 그 발전기가 원자력이 됐건 수력이 됐건 화력이 됐건 어쨌건 모터를 돌려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심점이 N이고 120도 기준으로 RST가 있어요. 뭐 L1, L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연결한 거는 220이에요. 뭘 해도. 다만 이렇게 연결한 거는 380이 되는 거죠. 380 같은 경우는 약간 엘리베이터 이런 거 큰 모터가 들어가는 거 할 때는 이렇게 380으로 해서 작동을 하고, 이 외에는 이제 이렇게 220으로 연결합니다. 전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도 또 있지만 노이즈 발생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이런 데서 특히 막 노이즈 발생됐다고 해결 방법 얘기하는데, 애초에 이거 해결 방법은 독립전기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독립전기라고 해가지고 배전반만 따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한전에서 전봇대에서부터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고치고 음향만 와야지만 이게 독립전기입니다. 그냥 왔는데 배전반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엘리베이터 쓰고 냉장고 쓰고 한 다음에 따로 분전만 해가지고 음향전기 쓰고, 뭐 요거는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 딴지 이거까지 아니니까. 어쨌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접지는 이렇게 하고, 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은 뭐 L1이 먼저 원칙적으로는 L1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L1을 하던 L2를 하건 L3를 하건 어쨌건 N이랑만 만나면 돼요. N이랑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220V는 차이 없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 이게 그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뭐 정답이 나와봐야지 않는 거니까. 이거 의견 가끔 가다가 단톡방에 이런 데서 막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대요, 누가 저렇게 얘기했대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답이 나와봐야지 알아요. 이거는 살짝 정답이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맞네 틀리네는 약간 가볍게 너무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L1, L3 뭐 상관없이 연결한 다음에, 다만 연결 자체가 요거 한 개에 N, 그런 다음에 그라운드 접지 이렇게 연결했으면 되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음향을 했으면은 이런 것들 뭐 전기 케이블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음향을 하면서 자격증을 더 딸 게 뭐 있나라고 물어보면 저는 전기기능사 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음향 자격증 딴 다음에 할 거 없는 애들이 전기를 많이 따요. 예. 전기는 어쨌건 음향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기를 따두면 나중에 여러모로 편합니다. 예.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예. 그리기 하셨으면 됐고요. 10번 같은 경우 제가 음향하면서 계산식 나오는데 계산식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한 적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옴수 계산. 옴수 계산 잘못하면 스피커 터져요. 그 잘못 연결해가지고 진짜 2옴 이하로 떨어지면 병렬 연결 너무 많이 하면 스피커나 앰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옴수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직병렬. 그 다음에 헤르츠나 메타 계산. 이거는 나중에 소리의 그 주파수 파장 계산할 때 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맨 마지막 딜레이. 딜레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헤르츠는 길인데 딜레이는 초가 되다 보니까 이거랑 계산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무조건 계산을 좀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자주 하는데 왜 그러냐면 10번 문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푼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평상시에 이거 연습을 하셨어야 돼요. 추후에 시험 문제 보신 분도 이번엔 딜레이가 나왔지만 다음엔 옴수 계산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헤르츠 계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 세 개는 약간 습관적으로 바로 문제 풀 수 있게 약간 그 뭐랄까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쉽게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 초로 안 하고 밀리세컨으로 그 하라고 했을 거고 온도도 한 30도였을 때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되게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 속도 구하는 공식 있죠? 331.5 플러스 0.6T 온도가 15도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340.5예요. 현재 그 지금 상황에서 1초에 소리가 날아가는 소리가 340.5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소리가 1초에 340.5m가 날아가는데 우리는 100m죠. 100m죠. 이게 미터입니다. 제가 그 세미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단위 미터, 밀리세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단위 계산할 때 이 단위 왔다 갔다 생각 안 하시면은 나중에 소수점을 잘못 찍어요. 그 찍다 보니까 이게 그 밀리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m가 100cm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아는 음향 상급 준비하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의외로. 예.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고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 알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계산할 때 어찌됐건 이 단위가 뭔지 만약에 변환하면 변환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340.5 x가 되죠. 그다음에 100m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 딱 쭉 나와요. 6, 8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계산기로 한번 해봤고요. 이제 아마 이게 필기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이제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를 얘기했는데 이게 살짝 저 문제 헷갈리는 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는 건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건지 요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문제가 정확하게 문맥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요거 약간 논쟁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정답이 그러면은 0.29 아니면 0.3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이거는 어쨌건 문제에 따라서 달라는 거니까 문제를 보시고 이제 그 정확하게 소수점 어떤 건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둘 중에 하나 정답이겠죠. 예. 어쨌건 0.293이 정확히 나왔으면은 이게 제가 듣기로는 초로 계산하라고 들었으니까 293이 나왔으면은 예, 계산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이렇게 상금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상금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저 영상을 보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고생은 하셨어요. 상 고생하셨고 제 마음은 그래요. 어쨌건 앞에서 이야기해서 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음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20살 때는 뭐 SPL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뭐 그냥 음향 개인만 알았지 뭐. 근데 어쨌건 계속 성장하셔가지고 그 추후에 이제 2급, 1급도 따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음향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급과 1급은 이제 사실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상급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급 문제는 총 26명이 봤다고 합니다. 이 중에 6명씩 들어갔다고 해요.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시험관이 있어서 여기 멀티플레이어가 여기 있어요. 멀티트랙 플레이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책상이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솔은 M32. 그리고 헤드폰이 여기 들어갔죠. 헤드폰이 들어가가지고 각자 헤드폰을 듣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AES50으로 아마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음원을 각자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험 감독관이 중간중간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요 환경이 되면은 일단 멘붕이 일단 상급이랑은 틀린 게 일단 몇 명 안 들어가잖아요. 적게 들어갈 때 두세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일단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는 것도 있고 직접 장비를 만져야 되니까 좀 손이 좀 떨리는 게 있어요.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음원 같은 경우도 멀티트랙에 19개짜리 음원이 들어갔다고 19개짜리 음원인데 한 1분 정도 1분 남짓된 음원을 19개짜리 트랙인데 한 3, 4번 정도 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3, 4번 안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19개를 3, 4번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급하죠. 저희가 시험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더라도 등퇴장 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 따지면은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20분 남짓이고 보통 제가 15분일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20분에서 1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떨리는 것도 있고요. 시간적인 제약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예. 어쨌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1번부터 4번 문제가 보컬 채널, 그러니까 19개 중에 보컬 채널이 있겠죠. 보컬 채널에 문제점을 4가지를 찾고 해결 방법을 쓰시오 해요. 그러니까 19개 채널 중에 보컬 채널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는 거죠. 일단 시험 봤던 분의 의견으로는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드럼 소리가 계속 그 보컬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너무 컸다. 그래서 이제 뭐 컴프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를 써가지고 드럼 소리를 약간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프를 써가지고 높은 소리를 좀 줄이고 이런 것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찾고 기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2급 시험은 실전에서 소리를 듣고 이 문제점을 파악해가,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어쨌건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데 2번은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예. 3급이랑 약간 좀 단계가 틀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요거는 좀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 이 내용이 있긴 했는데 시험 감독관이 중간중간 그 멘트를 했다고 해요. 사실 그게 더 헷갈리죠. 긴장되잖아요. 이 문제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 볼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5번이 약간 헷갈리는 건데, 헷갈리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드럼 마이킹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앞에만 마이킹을 하는데 드럼 안쪽에서 이렇게 인아웃 해가지고 마이킹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킥에다가 킥 쪽에서도 해가지고 한마디로 드럼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에다가도 마이크를 줘가지고 마이킹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반 라이브는 사실 거의 사용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좀 리스크가 커가지고 일반 라이브에서 잘 안 쓰는데 녹음시에서는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급 시험은 녹음에 대한 경력이 있는가, 녹음에 대한 약간 노하우나 녹음 기술이 있는가가 사실은 주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음향 엔지니어가 단순하게 라이브만이 아니라 녹음 기술, 아니면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소리를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소리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냥 다른 건데 보컬 소리 있죠. 보컬 소리를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복사가 가능하니까 보컬 소리를 한 2-3개 정도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같이 만들면은 소리가 단단해지는 약간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디지털 콘솔은 그게 편하니까.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알고 있느냐. 한마디로 음향에 있어서 3급은 음악 요리로 따지면 이제 소금, 후추 이런 것들을 아느냐에 따르면 그 2급 같은 경우는 약간 필살기, 뭐 기술, 뭐 이런 특정한 약간
비법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인하우스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쓰시오. 예, 요거가 나왔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스티레오 채널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쓰시오. 뭐 7번은 뮤트 그룹.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딜레이 값을 하시오. 저희가 이제 그 스터디 하신 분 아시겠지만 딜레이 값을 약간 악기에서 드럼 같은 경우를 뒤로 미루면은 박자가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그 8번 같은 경우는 엇박자가 난 소리를 내가 수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 초점 맞추는 것처럼 소리를 듣고 이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소리가 엇박자 난 거를 소리를 들어가지고 딜레이 값을 줘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그 수치를 잡아가지고 자, 요 1분 뭐냐 1분밖에 안 되는 거를 이때를 맞춰가지고 이 소리를 잡아가지고 딜레이 값을 정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거죠. 어렵죠? 예. 근데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요거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탐에다가 사이드 체인을 걸었을 때, 이것도 사실은 라이브에서 안 쓰는 방법인데, 사실은 제 예전에 어떤 세미나, 드럼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드럼 마이킹 세미나나 이런 것들 들으면은 이런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좀 더 좋고, 진짜 뭐 그냥 안 했을 때랑 있을 때랑 들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 여러 약간 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라이브에서는 그런, 사실 저희가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세미나에서만 들었던 내용들을 얘기 놓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알고 있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가 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했을 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뭐 드럼 세미나 같은 거, 드럼 마이킹 세미나 이런 거에서 한번 보시면은 약간 뭐랄까 시야각이 넓어진다고 할까? 아, 저런 기술들이 있구나. 아, 소리가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저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더 명료하게 듣고 더 디테일한 소리를 들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는 거여서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곡의 RMS나 이제 피크 값 적기 뭐 이런 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급 같은 경우는 소리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디테일한 기술이 있느냐, 요걸 보는 게 이제 2급이었죠. 자, 2급으로 넘어갑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제가 그 10년 전에도 1급을 봤지만 이제 1급은 도면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급은 어떤 경우냐면 도면을 딱 준 다음에 어떤 환경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DSP 블록 다이어그램이 그리는 게 제 1급 시험이었어요.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고 공연장의 스피커랑 우퍼 스피커를 제시한 다음에 이 스피커로 배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리는 거예요. 스피커 배치를 평면도랑 그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단면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냐,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정답이 없어요. 딱 그 심사위원 보고 얼추 괜찮게 했네,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각도를 어떻게 할 거며, 우퍼 스피커와의 그 거리차, 앞뒤 차 이거 어떻게 할 거냐, DSP에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수치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뮤지컬 세팅을 알려주고, 이 뮤지컬 세팅이었을 때 그 장비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한마디로 음향 디자인이 가능한 건지,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랑 감리가 가능한지, 요걸 물어보는 게 1급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급은 18명 정도 봤다고 그러고요. 이게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 방 안에 한 번에 들어가가지고 도면 하나 준 다음에 1시간 30분 동안 한 번에 봤습니다. 한 번에 봐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그리는 거죠. 예. 이때 제공된 이제 이번 거는 디지털 콘솔이 제공이 됐어요. 이제 제가 계속 그 단테 얘기하고 있죠. 단테 이제 곧 3급이나 2급 시험도 디지털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왜냐면 디지털이 앞으로 대세기 때문에 디지털에 관련된 것도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쨌건 디지털 콘솔이 나왔어요. 야마하 PM, 디지코 퀀텀, 마이다스 프로 X, 마이다스 헤리티지, 아비드 S6L, SSL의 L500, 이 라인업이면 음향계에 있어서 최상위 라인업이죠. 이제 요거에다 이제 옵션 카드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공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장비, 원하는 장비, 그러니까 그 이 여러 하이엔드급 장비에서 원하는 장비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장비로 주어진 도면을 그리시오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하는 건데, 옵션 카드도 그 주어진 브로셔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데 현재 판매되는 그 옵션 카드가 있으면
그걸 적어도 상관없다고 그래. 한마디로 왜냐면 1급 정도 되면 사실은 그 뭐지 실력 있는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장비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거예요. 1급은 조건은 뭐냐? 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구축하는데 디테일한 게 뭐냐면은 랜으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은 그 뭐지 USB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 다른 그 디지털 전송 방식 각 업체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할 건지 요거까지 옵션 카드를 쓰게 되면 어떤 옵션 카드를 쓰면서 뭐 단테로 할지 그 모델명까지 적어주면 아마 더 가산점 있지 않았을까 싶어. 모델명까지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어떻게 세팅하고 하는지 광으로 하는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1시간 반이니까 이거는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 96인 32 아웃으로 만들고요. 멀티트랙 레코딩이 가능하게 하고 아이패드로 무선 컨트롤이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 예비 선로까지 설정을 하게 해라. 요거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예.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연결하고 이게 스테이지 박스를 뭘로 쓸 건지 뭐 장비랑 DAW 어떻게 할 건지 브로셔 잠깐 참고하면서 이 브로셔 갖고 있는 봤는데 단테 단자가 없네. 그러면 단테 옵션 카드 그 단자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없으니까 단테 옵션 카드 넣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 다 그려서 한마디로 심사위원이 보고 이렇게 하면은 작동이 되겠네라고 하면 합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연결 안 되는데 뭐 자문 한번 구해보고 확인해봤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은 막혔는데 그러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1급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도 있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가 전압이 불안정했을 때 이걸 전압을 안정되게 하는 방법. 세 번째가 노이즈 유입으로부터 노이즈를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이 신체 접촉을 하더라도 감전되지 않도록 세팅하는 방법. 요것들은 이제 음향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죠. UPS나 뭐 AVR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자체를 접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나 논리 있게 기술하느냐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접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해서 어떻게 접지하게 한마디로 얼마나 잘 풀이를 하느냐. 요게 아마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건 1, 2, 3급에 대해서 그냥 간략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저의 주된 내용은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냥 훑어내는 거는 목적은 거예요. 요거 정답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문제가 이거니까 정답은 이게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땐 요게 정답이에요.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024년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고 작년에는 이런 문제 나왔네. 제 영상 보시면 이 전 것도 있잖아요. 이런 루트로 나오네. 그럼 나는 이걸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2급과 1급은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2급과 1급을 한 이유는 앞으로 음향 하시는 분들 그냥 음향 자격증만 딸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음향 감독까지 쭉 가셔가지고 큰 공연장 가셔가지고 저보다 더 기술이 뛰어나시고 저보다 더 실력이 좋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제시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꼰대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 입장도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저희 쇼놀이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음향을 독학을 했거든요. 저 원래 전공 컴퓨터 쪽이었어요. 저 때는 이제 음향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제가 20살 때 음향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그때는 아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약간 옆에서 살짝 도와줬으면 음향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으면 막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제가 귀찮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제 마인드는 앞으로도 그냥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걸 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 정보를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좀 제가 속상한 게 제가 무슨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이 이렇습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살짝 틀릴 때마다 약간 너무 미시적으로 보는데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약간 잔소리가 길어진 것 같고요. 향후 저희는 이제 책이 새로 바뀐다고 하니까, 책이 새로 바뀌면은 이제 책 내용이 그 약간 뭐 처음 보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책 내용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좀 찍고 중간중간 그냥 음향에 관련된 정보를 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도 뭐 시험 관련된 정보들을 올리겠지만 뭐 이렇게 뭐 괴롭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 아시라, 라는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시험 보시면서 사실 시험 문제 답이 뭐냐라기보다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적인 것들에 대한 걸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의견입니다. 물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시험 떨어져가지고 속상한 걸 많이 겪어봐가지고 지금 약간 뭐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를 이해는 하는데, 그냥 세월을 지난 다음에 그냥 제가 그냥 느낀 거니까, 예,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좋은 음향 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